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행히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이 로고에 있는 농구공처럼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과연 오늘까지 수익률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5명의 감독님들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위 순위 변동이 있네요. 문종훈 감독님이 1위로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와, 2차 전지 불꽃 끊기질 않습니다. 39.32%로 수요일에 1위를 탈환해내신 우리 문종훈 감독님 1등이고요. 그 뒤를 임상현 감독님이 뒤쫓고 있습니다. 12.23%로 지금 현재 2위입니다. 자, 뒤로 우리 성경인 감독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7.32%로 지금 현재 3위입니다. 자, 이무학 감독님이 조금 순위가 밀리는 모습이네요. 5.69%로 현재 4위고요. 우리 이주연 감독님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식스맨 종목 현황도 함께 보시죠. 이무학 감독님 비록 순위는 밀렸지만 지금 현재 식스맨 종목들 중에는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이 제일 잘 갑니다. 매지온 현재 34.34%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문종훈 감독님 D&T가 17.11%, 성경희 감독님도 G2파워 11.09%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현 감독님의 ST큐브는 4.66%, 이주연 감독님 할인지주 2.7%입니다. 네, 프로주식 리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순위 변경이 굉장히 잦은데요. 오늘은 또 문종훈 감독님이 1위로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자,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는 프로주식 리그 이번 주 1등의 주인공 또 누가 될지 금요일까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함께 해주실 감독님들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이주연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들과 함께 합니다. 순위대로 우리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예. 네, 제가 순위를 좀 보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 문종훈 감독님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가 밀린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예. 주 후반에 로봇한테 좀 걸겠다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가요? 예. 일단은 문종훈 감독님의 그 2차 전지의 사랑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네. 저도 로봇에 대한 사랑 이제 지지 않도록, 지지 네. 않도록 열심히 불꽃을 태우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주중에는 잠시 1위를 양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보. 네. 이제 말이 시가 돼가지고 2위에 밀려났는데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심할지는. 일단은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 선전이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에 어떤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고 오늘 뭐 급등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차 전지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만큼 현재 미래 성장의 어떤 어떻게 보면 실적과 같이 동반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 변함없는 어떤 대세 주도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와 못지않게 로봇도 새로운 이게 전기차 2차 전지의 어떤 초기의 초창기 모델에 서서히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성을 믿습니다. 다만 현재 새롭게 떠오른 부분의 어떤 핫 이슈가 그 2차 전지보다는 이제 그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된 부분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약간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웃지만은 또 주말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주 후반에 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나는 좀 한 수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 관련돼서 자, 이번 주는 다들 1위 순위를 좀 양보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현 감독님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감독님도 인터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주연 감독님. 네.
왜 이렇게 감독님만 보면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요, 한숨 쉬지 마세요, 감독님. 한숨 금지. 네. 네, 저희 끝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번 주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자, 이번 주 5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셀바이오가 박살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라임 금지. 네. 참 월요일 종목이었죠. 네.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해지 종목으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박셀바이오를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갭이 그 정도로 뜰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 출발점이 높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초가로 하다 보니까 전날 이제 어떤 종목이 괜찮은 흐름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내일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올 수 있거나 갭이 뜰거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요. 갭이 이제 너무 떠버렸고 시장이 이제 장 초반에 잠깐 안 좋았다가 확 밀려버렸죠. 맞아요. 다 올라버렸죠. 그러다 그러면서 보니 이제 장대음봉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또 이게 사실 수익을 다음 날 네. 낼름 받아서 냈어요. 챙겼습니다. 네네. 저희 그래서 노란톡에선 냈어요. 그쵸, 네, 수익을.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잘 내고 나와가지고 또 뭐라 하기도 좀 힘든 수익을 준 종목인데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요번에 네. 이제 정부에서 오늘 나온 뉴스 보면 이제 뭐 6대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다음에 뭐 미래차, 로봇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바이오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거래가 좀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손절가가 이탈이 되어서 확정적으로 이제 손실이 그렇죠. 되어버렸죠. 그래서 방송용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기대를 걸 거는 이제 남은 두 선수 네. 그리고 오늘 또 편입되는 선수와 내일 편입되는 선수로 일단 5등은 탈피하자라는 목표로 이번 주 그 문주홍 감독님의 네. 종목들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니까요. 쉽게 쉽사리 이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주 아무튼 다른 감독님들 다 네. 1위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저 1위 욕심은 있어요. 욕심은 늘 있다. 욕심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너무 강한데 지금 네.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문 감독님은. 네, 그러니까 너무 에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딱 그 강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싶고 물론 뭐 지금 한 명이 다리 부러져 갖고 쓰러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머지 두 박살났지만, 선수가 네. 지금 서태웅과 강백호기 때문에 잘하면 또 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주영 감독님 안 감독님인 건가요? 네. 턱살이 2개였다가 요새 좀 하나로 지금 줄었는데. 그러니까 안 감독님 치고는 너무도 슬림한 면이 있으니까 그 성대모사에서 끝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우리 감독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위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하셨지만 마음만큼은 이 1위를 목표로 두 감독님들도 달려갈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용으로 드리는 이 선수들 내용은 브리핑을 계속 해드릴 거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두 감독님들과 함께 이 선수들에 대한 전략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어제와는 또 경기장 컨디션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조금 더 산뜻하게 시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장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감독님들께서 남겨주신 코멘트, 첫 번째 코멘트부터 만나보시죠. 자, 1330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1541 콜렉트 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었었다. 네, 아주 과거에. 근데 그런 번호는 아닌 것 같고 1330 뭔가요? 누가 적으셨습니까? 예, 제가 적었습니다. 네, 임사연 감독님. 우리 숫자로 이야기해 주시는 감독님. 예. 어떻게 풀이를 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의 어떤 그 심리 지표, 어떤 네. 매수에 대한 기준들이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환율하고 이제 관련된 겁니다. 오. 그래서 혹자는 뭐 1588 앞뒤가 똑같은 번호 뭐 이걸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신 대리기사, 분도 네.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1330이다. 1330. 1330원. 예. 자, 제가 환율에 대해서 제가 급등을 했을 때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또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공통된 숫자가 제가 133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잡았던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00원하고 2,000원하고 전혀 어떤 그 차트상에 나타나지 않는 선행적으로 주어진 값입니다. 그 값이 1,000원하고 2,000원을 2등분 할 수도 있고 3등분 할 수도 있고 4등분 할 수 있고 5등분 할 수 있는데 3등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3분할하면은 현재 10을 3으로 나누면 3.33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을 여기 3으로 나누면 330씩 나눠집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3.333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1,333원이 정확하게 조항치가 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부분들은 1,330원을 넘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차트를 이제 돌아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급등을 좀 했을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좀 했죠. 정고점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누구든지 N자형 가능성이 많다 보지만은 제가 이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1330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항선을 뚫지 못할 거다. 근데 어제 부분들이 이날 이제 금요일 날 부분들이 정확하게 고점이 1,32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그 30원, 그러니까 1원을 못 미쳐서 급락을 좀 했고 물론 이제 장이 급락했지만은 현재 이제 장이 급락했지만은 환율도 급락을 좀 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폭락한 날. 그렇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결국은 제가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지만은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보통 21선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어느 때 이제 매도가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5일선이 쌍봉으로 고점을 치고 이걸 깨고 내려갈 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도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는 뭐냐면은 현재 21선 우하향 가운데 5일선이 여기서 쌍바닥을 딱 찍고 이렇게 돌아설 때가 골든 크로스 이게 전통적인 바닥에서 매수 신호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매도 신호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경상주 수지하고 이제 자본 수지 관련된 두 개 중에 있는데 경상 수지는 무역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무역 적자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자본 수지는 외국인 이제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투자할 때 가져간다든가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환율 상승 압박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미국에 대한 투자도 좀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같은 경우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유럽 원자재법도 현재 인플레이션법도 통과되면은 이 부분도 또 투자를 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역 부분들이에서 적자가 계속해서 뭐 약간 조금씩 누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 없고 밖에 없고 외국인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이죠. 외국인도 장이 약간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은 환차손은 있기 때문에 약간 매도 쪽으로 약간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약간 뭐 꺾이는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가장 선행 지표의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하향 안정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네. 물론 이제 FOMC 회의 결과는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금리 동결 뭐 섣부른 주장도 있고 뭐 25bp를 뭐 여전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먼저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이 어쩌면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수준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를 고금리를 1980년대 같은 경우 고금리를 뭐 순식간에 올렸지만은 20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금리를. 근데 지금은 그 상황과 전혀 다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미 체질적으로 5%가 넘어가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네. 또 인플레이션은 6%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앞서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자는 5%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6%가 올라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앞서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용인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쉽게 꺾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돈을 많이 그 투자를 해서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현재 중국과 미국의 어떤 마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 싼 공산물이 안 들어온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린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될 어떤 부분들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수의 여기까지 좀 간단히 거래소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일과 60일선, 이평선으로 보시면은 60일선이 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20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고, 그다음에 이게 데드가 날려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부분들이 제가 3월 말, 4월 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원달러 환율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의 코멘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물가는 잡힌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앞서 임상현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물가 잡힌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주영 감독님도 원달러 환율을 중요한 지표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그때 저도 1,300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맞아요. 나올 거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상단이 아마 1,330원 정도까지 맞아요. 올라갈 수 있다 기억납니다. 했는데 딱 그 정도에서 지금 일단 맞고 조정이 살짝 나와 있는데 맞아요. 넥라인을 저는 일단 깨고 내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넥라인? 네, 그게 이제 환율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네. 환율 차트에서 보통 이제 파동이 만들어질 때 그 파동이 이제 하단 자리, 그러니까 요즘 차트가 좀 작게 해서 안 드러나네요. 네. 자, 아무튼 이 작은 차트지만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에 그냥 가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차례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이후 지금 거의 뭐 2,329포인트, 3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요 구간을 이탈을 하고 빠져줘야지 하락 추세로 환율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지금 뭐 명확하게 방향성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던 뭐 1,33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이 시장 이야기는 앞에서 임 감독님께서 이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뭐 결과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은 2023년도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네. 12월 달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조정 파동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박스권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CPI 발표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돈으로 스탁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 드렸던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CPI 발표가 긍정적으로 바이든 형님께서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형님이 CPI 좋게 나올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게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면이 안 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좋게 나오면. 그래서 일단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네. 시장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안도했죠. 네. 문제는 물가는 결국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지만 잡혀갈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은행들이 지금 버텨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은행들이 파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시스템적인 우리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얼마나 올리거나 언제 올리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빠졌던 거고 그렇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얼마까지 올릴 거야라는 것들을 계속 미리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물가가 올라가던 걸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서 이제 물가는 잡히는구나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했던 건데 네. 만약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는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1월 달에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혹시 안 잡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생겼던 거고요. 이번에 CPI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물가가 이제 잡힌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획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갈 뿐이지 이 물가가 만약에 다시 급등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다음에는 네. 시장은 조정일 뿐이다. 결국 2023년도는 바닥을 잡아가는 이 뷰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물가가 다시 한번 치솟는 상황이 온다라면 전쟁이 또 일어나거나 그렇죠. 네. 뭐 바꿔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조금 생긴 게 뭐요? 시스템적인 붕괴가 온다라면 그거는 은행 파산.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뭐 금융 위기처럼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한번 리먼 브러스 사태를 겪었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려감은 분명히 네.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제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이죠. 네. 지금 굉장히 회계 그 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유럽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되면서 네. 지금 유럽 증시가 계속 빠지고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럽 증시,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가 끝나자마자 유럽 증시 시작하면서 네. 완전 이 선물 지수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은행들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메이저 은행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큰 은행들. 네. 시티뱅크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이런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거의 증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뱅크 같은 경우들 작은 우리가 은행들이요.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은행들 네. 그런 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연준에서 거기에 돈을 부어가면서 지금 안심을 시키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IMF 왔을 때 네. 은행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전 모르죠. 응애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은행들이 지역 이름별 하나씩 다 붙어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은행들이, 네, 지역 그렇죠. 은행들이. 그랬는데 그런 부실 은행들이 많이 망해서 사라지고 합병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하면서 지금의 국민은행이 KB뱅크가 네. 있고 그다음에 메이저 은행들, 하나금융이 네. 있고 신한금융이 있고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훨씬 앞서서 일본은 그걸 갖다가 훨씬 한 10몇 년 전에 그 이미 과정을 겪은 건가요?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메이저 은행들이 생기고 네. 작은 중소기업, 중소은행들은 통폐합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 역시 이제 작은 은행들은 사라지고 메이저 은행들이 금융권을 잡아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다 계획되어 있던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리만 때도 사실 파산 직전까지도 괜찮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갖다가 단기적인 흐름을 딱 잡고 보시면 좋은데 네. 여기 지금 차트상 보면 급락 나오고 나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했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20선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뭐 5일선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락 트렌드 역시 지금 보면 이렇게 조정 나오는 이 트렌드 라인 하단에서의 반등이지 이거를 되돌리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영 감독님은 이 환율과 더불어서 시장이 이 진정으로 안정을 좀 찾아가는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좀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시장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시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경계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뛰는 선수들 하나하나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룰로 저희가 프로 주식 리그를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룰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 주식 리그 룰 소개해 드립니다. 총 5분의 전문가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위입니다. 우리 문종 감독님, 사마 알미늄 선수가 오늘 2차 익절까지 완료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챙긴 수익률이 이 사마 알미늄으로만 34.50%고요. 삼성 SDI 2.75%, 코스모화학까지 2%대 수익을 내어주면서 누적 수익률 현재 39.32%로 1위입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2.77%, 세아 메카닉스도 1.87%, 히림 선수도 2.68% 힘을 내어주면서 총 누적 수익률 7.32% 달성했고요.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의 주인공이었죠. 에코플라스틱 4.64%, 에이트원 선수가 오늘 약간 발을 잡는 모습이네요. 세아 베스틸 지주도 2.73% 힘을 내어주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5.69%에 그칩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박셀바이오 선수가 크게 넘어지면서 정말 안타까웠죠. 하지만 동국산업 11.70%, 성일하이텍도 3.21%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상현 감독님 볼까요? 네, 또 다른 1승의 주인공이었죠. 마인즈랩 선수가 9.89% 잘 뛰어주고요. 뉴로메카 선수도 담겨있고 신성 델타테크 선수도 이제 뒤늦게 들어왔는데 힘을 내어주네요. 7.87%, 총 누적 수익률은 12.23%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시는 수요일 감독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시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장이 쉽지만은 않네요. 이 반등을 했다고 해서 단순히 좋아할 게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고 선수들을 좀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이주영 감독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셀바이오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룰상 저희 프로그램 룰상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손절 처리가 나갔지만 그래도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대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규칙이니까. 이게 이제 대회기 때문에 전날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종목들을 뽑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물론 그 제가 내일장에 좀 괜찮게 시세를 낼 만한 종목들 리스트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박셀바이오를 뽑은 건데. 예상치 못하게 아침에 갭이 이제 딱 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럴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갭이 뜨는 게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어떤 위치에서 출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셀바이오는 아침에 갭이 딱 떠서 출발하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삐삐 처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네. 그냥 방송을 보고 저 시초가 종목이 저거니까 시초가에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가 이렇게 갭이 뜬 이후에 매수를 해도 되는 시가가 있고요. 갭이 떠도. 그러면 뭐 시초가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시가가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시가들이 있습니다. 그쵸. 눌림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셨다라면 네. 그날 갭 떠서 종가쯤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다음날 났겠다. 시세를 네. 내는 그런 걸 좀 맛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선수들은 이 프로들 아닙니까? 저희는 프로리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종목을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다 전략이 있고 이 대응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실시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박세바이오 선수로도 당연히 수익을 냈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하지만 아주 차갑지만 저희가 경기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동국산업 선수, 동국산업 같은 경우 너무 잘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 쪽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배터리 케이스 소재, 니켈 도금 하는 이제 강판 제조 라인을 신설한다라는 네. 이슈가 있고 이게 전 세계 5군데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맞아요, 말은 맞아요.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이 돈이 된다라는 거고요. 2차 전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또 자회사 동국 SNC 같은 경우 풍력 사업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지난주부터 해서 꼬물딱꼬물딱 슬슬, 해서 네. 바닥에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그런 관계였고 이게 이제 포트에 제가 편입시키고 다음 날은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 어저께 제가 도너리포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나요? 이 종목을 편입을 시키면서 오. 종가에 사셔도 된다. 노란톡방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다. 오. 아름답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 3일 내에 시세가 한번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명확하게 네, 뽑아내네요. 지금 시세가 뽑혀 나왔습니다. 시간 네. 외에 지금 한 6%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머, 시간 외에도 지금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넘길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내일은 아마 시작부터 그냥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야. 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뭐 통산업 뭐 이렇게 보셨죠? 또 네. 하나 자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는 한 종목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종목 잘못된다고 해서 부러지는 건 아니다. 예. 여러분 보셨겠지만 뭐 선수 하나 없다고 해서 또 못 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Don't worry. 이번 주 말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봉산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 마인드랩 선수가 주 초반에 좀 잘 뛰어줬기 때문에 마음을 좀 푹 놓고 계셨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들어온 신성 델타테크 선수도 오늘 너무 잘 뛰어줬어요. 7.87% 맞나요? 고가 예. 기준? 아니, 이 친구가 그러면 주 후반까지 달릴 힘이 남아있을까요? 일단은 뭐 신성 데타테크 부분들은 네. 좀 약간 뭐 노파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급등을 하고 눌림목 조정을 받았는데 네, 빨리 움직였네요. 시장이 불안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 같이 따라가는 종목은 보통 시장이 안 좋으면 똑같이 이제 급락하는 경우인데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출발하는 경우는 네.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각오를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먼저 맞은 건가요? 예,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언젠가는 좋아진다. 언젠간 좋아질 때까지 좋아진다? 시세를 내자. 더 독한 애예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네. 약간 시장하고 약간 배타성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한다 좀 생각이 드는데 아침에 이제 갭상승이 뜨고 굉장히 높게 출발하고 또 급등했다가 장중 조정으로 이제 마쳤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LG그룹 관련된 어떤 그 혈연 관계 쪽의 어떤 기업이다. 그래서 맞아요. 전문 하청 기업이고 2차 전지 쪽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 중장기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관점
관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호재가 나와서 급등해졌고 이때는 울림목이 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살짝 빠져서 출발했다가 현재 다시 한번 감싸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갭상승이 지금 이제 시가가 현재 7%가 떴고 그다음에 고가가 16%,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7% 떠가지고 16%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흐름은 장중 조정을 마친 다음에 이게 이제 층이기 때문에 장중 조정을 층에서 상승 이 부분에 대한 절반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장이 불확실한 가운데 좀 했던 부분인데 이격이 높은 것 때문에 약간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이제 좋은 소식, 어떤 슈팅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 흐름과 관련돼서 조금은 좀 급하게 신성 델타테크 선수 같은 경우는 뛰어든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뉴로메카 선수도 그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편입을 좀 해서 네.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데 네, 인간적이세요. 시장의 어떤 그 급락과 함께 뉴로메카가 밀렸어요. 보였던 뭐 그런 상황인데 뉴로메카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현재 그 급락을 좀 됐지만은 오늘 대부분 많이 돌아섰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순환매는 분명히 좀 일어나고 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에서 각종 이 로봇 투자 관련, 부분들의 로봇에 대한 부품주, 물론 이제 부품주 위주의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만큼 현재 대기업에 대한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 핵심 아젠다가 로봇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싸움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슈는 나올 걸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보면은 제가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21선 지지받고 가는 어떤 흐름이고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장주였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괜찮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편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올해일 날 너무 이렇게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이제 급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상황에 좀 해당이 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반전에 어떤 그 이제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장대 음봉의 중심 위쪽에서 양십자 도정을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캔들의 이론으로 보면은 상승 잉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장대 음봉의 움직임 중간 위쪽에서 십자 도정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나와주고 층 지지가 일시 붕괴됐던 것에 대한 층 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는 흔들리지만은 다시 한번 21선이 회복이 됐을 때는 어떤 다시 한번 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쉽지만, 성급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인공지능, 2차 전지, 핵심 주도주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는 이 투자 소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또 있다고 하니 로봇 관련주들이 또 수급이 돌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 나머지 세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 먼저 목록을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주전 선수 세 분 먼저 공개를 합니다. 문종 감독님은 DI 동일을, 성경희 감독님은 GI텍을, 이무학 감독님은 또다시 이루다를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세 분의 주전 선수 먼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신나게 물고 뜯고 맛보셔도 됩니다. 이 공개가 되자마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이 이러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오늘 네. 이제 장 마칠 때 오후장쯤 해가지고 지켜보던 종목이 이제 두 뭔데요? 종목이 있었는데 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I텍이었고 진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나래 나노텍인가 오늘 상가 아, 간 맞아요. 종목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따를 하나는 아, 상한가 했고. 따라잡기? 상가 네. 이제 그냥 하나 나래 나노텍 같은 건 제가 매수를 했고요. 저 미래 나노텍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이게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오늘 좀 튀었는데 그것도 이제 장비주고요. GI텍도 이제 이 뭐 2차 전지 소재 네.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슬롯다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장비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데 GI텍이 이제 바닥 박스권을 딱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아침에 갭이 살짝 떠주면 바로 괜찮겠다. 시세가 좀 날 수 있다라고 봤던 종목인데 역시나 포함이 성경희 됐네요. 감독님이. 네. 예. 그리고 또 문 감독님께서는 또 DI 동행 또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그죠? 무조건 지금 2차 전지로 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좀 오를 때 제가 DI 동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잔잔해서 왜 얘는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도 상승 추세를 타면 쭉쭉쭉쭉 올라가는 편인데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했는데 스타트를 끊으면서 막 갔던 종목이에요. 오. 역시나 또 강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으로 또 공략을 하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네. 임상현 감독님은 어떻게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코멘트 없으십니까? 첫 번째 부분들은 DI 대용률 같은 경우는 사마알루미에서 승부를 봤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했다 해서 뭐 특별하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잘한 뭐 선택이다 좀 생각이 지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이제 성경희 감독님은 장대 양보. 맞아요. 이 부분에 패턴이 대한, 있죠. 이제 승부를 좀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루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을 노리고 좀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은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네.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 그죠? 이건 모르는 거야. 네, 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글쎄요. 좀 현재 2차 전지 쪽에 거의 이제 현재 몰리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안 계시는 세 분의 종목 먼저 살펴봤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글쎄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미코 가지고 나와주셨고요. 이주영 감독님은 지에논 에너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의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미코 한번 수익 잘 보셨잖아요. 예. 근데 또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이제 미코 부분들은 현재 2주 전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수익 크게 하루를 남겨두고 무조건 이제 간다. 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눌림목이 없어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날 좀 조금 올랐고 그 다음 날 많이 올랐던 맞아요. 그런 종목인데 왜 제가 다시 나왔냐면은 한번 형성된 파동은 한 파동에 끝나지 않고 현재 보통 우리는 보통 이제 2차, 3차 부터 줄줄이 사탕이 납니다. 조정 받을 만하면 가고 조정 받을 만하면 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미코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움직임이 이제 무음극재가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죠. 무음극재. 네, 무음극재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산화물계하고 황화물계, 그다음에 폴리머계, 고분자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황화물계 부분들은 삼성 SDI, 특히 이수화학 이쪽하고 연결되면서 샘플 테스트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음극재면은 현재 그 전고체이죠. 죄송합니다. 전고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 다 황화물계 이쪽만 알고 있지만은 또 현재 그 산화물계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산화물계 쪽에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무음극재로 많이 알려졌고 네. 울산과학기술대 이제 김건태 교수팀이 이걸 연구를 해서 특허를 현재 산학협동으로 미코를 넘겼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미코의 어떤 그 이제 자회사 중에 뭐 반도체 회사도 있지만은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상한가 2번이 갔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의 투자 펀드에서
미코 바이오메드에 투자를 한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자회사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을 때 그날 네. 살짝 오르고 그 다음 날 급등을 하고 맞아요. 그 다음 날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길래 이거 좀 해야겠다 생각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침 그점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고요.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가 뜨면 안 되는데 아무튼 좀 약세에 좀 시작이 뭐 될 수도 있고요. 되어준다면. 아니면은 강하게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뭐 이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 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따블이 되면 16,000원인데 따블이 되지는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50% 정도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끝나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돼서 네. 제가 미코가 전고체, 무응국체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일주일 보이고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강하게 갈 거다. 그렇게 해서 미코를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코 아직 한 방이 남아있는 선수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출전 의지를 불태웠고요. 자, 이주영 감독님은 지앤원 에너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앞서 세 분 거 보면서 좀 고민했던 종목이 있는데 성경희 감독님이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다행히 겹치진 않았습니다만 지앤원 에너지는 어떤 의미에서 가져와 주신 건가요? 일단 뭐 제가 드린 종목들 보시면요. 네. 동국산업도 신고가를 앞전에 두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네.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에서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는 상황이 있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성일하이텍도 신고가 이후에 눌림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앤원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비슷한가요? 저는 신고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앞에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요. 앞에 이제 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동은 한 번에 잘 안 끝나죠. 3파동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차 한번 파동이 나왔고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나? 여기서 한번 시세를 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준다라면 네. 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더 나올 것 같고요. 앞에 이제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다? 이 종목에 들어앉아 있는 세력 형님이 계시다면 네. 그 형님 마음대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다. 오. 그 말은 이제 물려서 네. 종목 올라오면 내가 팔아야지 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앤원 에너지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이제 지열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인 그렇죠. 거죠? 이제 네. 지열을 활용한 이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리튬 코리아에서 네.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오. 리튬 관련주 한마디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렇게 변신을 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이네요. 뭐 성일하이텍, 동국산업, 뭐 지앤원 에너지까지 2차 전지 뭐 지금 여기 다 가는데 제가 뭐 딴 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네. 2차 전지가 함께 가 있는 오. 동국산업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 그래서 지금 양다리를 딱 걸치고 신재생이 가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을 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눌러 앉아 있는 분 마음이겠지만. 네, 목표가는 일단 뭐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차례 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목표가 얼마 했지? 한 8,000원 정도일 네, 것 그렇죠.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맞습니다. 이제 더 설문해야 되나요? 네. N자 상승으로 가면 네. 이제 이 올라왔던 파동만큼 조정 이후에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8,000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미코를 또 이주영 감독님은 지앤원 에너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자, 양다리 전략을 거쳐서까지 이번 주에 또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두 감독님들이 또 이렇게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종목별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주영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임상현 감독님, 예. 저희가 이번 주는 CPI 기다리느라 너무 진이 빠졌고 예. 다음 주는 또 FOMC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내일장은 미국 시장이 좀 소폭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뭐 좀 빠지다가 막판에 이제 금요일 날
좀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장 컨디션 우리 임상현 감독님도 여쭤봤고요. 우리 이주영 감독님은 마지막 코멘트 없으십니까? 내일 만약 갭 하락이 크게 나온다. 네. 그러면 짧게. 장 초반부터 매수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내일장 코멘트까지 짧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화끈한 우리 수요일 팀과 함께 해봤는데요. 임상현, 이주영 감독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 프로주식 리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